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확률 교재는 55페이지 확률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교재 보시면은 뭐 단어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 뭐 시행이나 사건, 뭐 근원사건, 공사건, 전사건, 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단어를 내가 다 외우겠다 라고 말하시는 거는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단어의 뜻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표현되어 있는 게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55페이지 뭐 가운데 내용 박스 보시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걸 시행이라고 부르고요. 지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 걔네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는 표본 공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짝수 눈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랬을 때 표본 공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고 뭐 그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이 무엇이다, 전사건이 무엇이다, 공사건이 무엇이다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쓰이는 용어들 교재에 있는 55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확률이라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이 뭐냐면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사건, 문제에서 물어본 사건,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문제에서 요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분모와 분자가 같은 경우는 1이 되겠죠. 이건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문제에서 얘기했던 사건이 일치하면, 경우의 수가 같으면 우리는 확률이 1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문제에서 얘기했던 사건이 일어나질 않는다, 경우의 수가 0이다 라고 하면 공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서 0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확률은요, 확률은 0과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 되는 거야. 100%를 보고 100을 전체로 보고서 얼만큼, 우리가 흔히 쓰는 백분율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확률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통계적인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통계적인 확률은 계속 재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일기예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름의 크기라든가 혹은 기압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추출을 해서 일기예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강수확률 10%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기후의 모습이 다음과 같았을 때 비가 오는 경우는 10번 중에 1번이었어. 그럼 10% 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잘 안 맞죠, 근데? 일기예보는 아직 통계 자료가 부족해서 혹은 해석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통계적인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둘 다 똑같아요.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통확률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들 이 부분이에요. 예를 통해서 용어를 의미하고 있죠. 주사위를 던진다는 걸 우린 시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집합, 표본공간, 짝수눈이 나온다, 사건, 그때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 이렇게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용어의 뜻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이렇게 크게 5가지 있는데,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집합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해. 그래서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는 뭐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뭐 서로소집합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지. 집합을 이용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전체 집합의 원소분에 해당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합집합은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집합의 사건, A, B 합집합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문제, A, B 합집합이라는 표현, 이거는요 A 집합과 B 집합을 더한 다음 A와 B 교집합을 빼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럼 이걸 나중에 합집합을 이용한 확률의 표현에서도 한번 쓰도록 할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는 과정. 이걸 통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찾도록 할 겁니다. 집합을 이용해서 집합에서 쓰던 연산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한다는 거. 곱사건, 교집합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집합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합사건, 곱사건 얘기할 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두 가지 얘기, 경우해석에서 맨 처음 달았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 두 가지가 합사건, 곱사건 이렇게 같은 뜻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합이라는 표현, 둘이 더한다는 표현, 다시 말해서 A 또는 B, 합집합의 개념. 그리고 곱사건, 둘이 공통된 부분,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 A와 B의 공통된 부분, A, B의 교집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합사건, 곱사건,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 자, 여사건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집합의 표현으로 여사건을 표현해 주고요. 여사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표현 썼을 때 그때 주로 확률을 푸는 경우 혹은 경우의 수를 찾는 경우로 문제를 풀었어요. 여사건을 이용하자라는 표현들. A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뺀다라는 거였죠. 여사건을 이용하는 표현들, 이걸 이제 확률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배반사건의 별표 하나만 쳐주시면, 배반사건이라는 건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해요.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우리는 집합으로 얘기했을 땐 서로 소인 사건, 교집합되는 부분이 없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밤인데 해가 떠 있어. 이런 거. 밤인데 해가 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밤이라는 사건과 해가 떠 있다라는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밤이다라는 사건과 해가 떠 있다라는 사건은 배반 사건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림으로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적혀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로 가서 공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구합시다. 자, 공사건이라는 얘기는 공.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없는 사건. 자, 볼게요. 5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30이 되는 사건. 주사위는 5개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나온 눈을 다 더해서 30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공사건이 아니네요.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고요. 니은 보시면 1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1개. 10개를 던졌는데 어떻게 앞면이 11개 나와? 안 되죠. 공사건입니다. 니은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돼요. 이렇게. 디귿 보실게요. 2, 4, 6, 8이 적힌 정사면체를 던져서 5의 배수가 나온다. 자, 2, 4, 6, 8이 적혀 있는데 던져서 5의 배수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공사건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경우, 이게 공사건. 확률이 0이 되는 사건들을 말해요. 자, 흰 공 10개, 파란 공 1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파란 공을 뽑는다? 뽑을 수 있지. 가능하죠? 네, 공사건이 아니겠네요. 해서 니은, 디귿 2개가 공사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사건을 B,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 되는 사건은 C라고 했을 때 서로 배반인 것. 다시 말하면 공통된 부분이 없는 사건은 누구랑 누굴까라는 겁니다. 자, 서로 소인 사건 둘을 말해야죠. 다시 말하면 교집합이 공통된 부분이 없는 사건을 말해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A라는 사건은 어떤 애인지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2개를 던져서 눈이 나온 사건 A라고 했죠. 자, 서로 같은 눈이 나온 사건 A예요. 그럼 봐봐. 1하고 1이 나오는 경우. 그죠? 이런 거. 아니면 2하고 2가 나오는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A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3하고 3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 4하고 4, 5하고 5, 6이랑 6 이렇게 나오면 이건 우리 전부 다 사건 A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또 볼게요.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사건을 B라고 놨죠. 그럼 B는 누구냐면 5하고 1 나오면 더해서 6 나와. 이건 B가 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 4하고 2, 3하고 3 이런 거, 아니면 2하고 4, 1하고 5가 되겠죠. 여기서 5하고 1 나오나 1하고 5 나오나 같은 거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야. 빨간 주사위와 파란 주사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사위가 5 나오고 뒤에 있는 주사위가 1 나오는 경우, 앞에가 1 나오고 뒤에가 5 나오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 C 보시면요. 서로 다른 두 눈의 차가 3이 되는 사건을 C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C 사건은 잘 보세요. 눈의 차가 3이야. 그 얘기는 6이랑 3 이렇게 나오면 둘이 빼서 3 나오는 거 맞죠? 4하고 2 4하고 2 아닌데? 5하고 2 5하고 2 두 눈의 차이가 3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 4하고 1 두 눈의 차이가 3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거 반대되는 경우 또 있겠죠. 3이랑 6 요렇게, 2하고 5 요렇게, 1하고 4 다른 경우 없죠. 이게 답니다. 자, A 사건, B 사건, C 사건을 정리해 놨어요. 자, 이때 교집합이 없는 애들은 누구랑 누군지 보자고. 자, A 먼저 볼게요. B, C. 잠깐만. B 보세요. 3,3 있지. 앞에 거 3 나오고 뒤에도 3 나올 때. 여기도 있지. A, B는 배반 사건이다? 아닙니다. 왜? 공통된 거 있잖아. 그지? 그럼 A하고 B는 배반이 아니에요. 요렇게. 그 다음 볼게요. A하고 C 볼게. 공통된 부분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 경우 있어? 없지. 1, 1, 2, 3, 3, 4, 4, 5, 5, 6, 6 여기는요? 없죠. 서로 배반 사건이네요. 공통된 게 없으면 배반 사건인 거야. 자, B하고 C 볼게. B하고 C. B, C 보세요. 공통된 거 있어요? 똑같은 모양 있어? 없지. 그럼 얘네들도 배반인 겁니다. 해서 니은과 디귿 두 개가 A, C와 B, C는 각각 배반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이런 문제들. 자,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확률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한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전체 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A 집합 원소의 개수. 사건 A가 일어날 때 그때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일어날 때의 경우의 수를 해주시면 이게 바로 PA.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앞에 있는 P가 확률을 의미해요. PA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통계적 확률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뭐 사건 시행을 몇 번 반복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을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N이 커짐에 따라, 다시 말하면은 무수히 많이 시행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를 보고 얘를 확률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밖에 딱 나갔는데 너무 더웠어.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밖은 무조건 더운 곳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지금 여름이니까 더운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뭐 해봐야 돼? 수천 번 밖에 나가봐야 돼. 그래서 언제는 덥고 언제는 춥네? 그럼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겠지. 그럼 내가 나와서 내가 밖을 나갔는데 밖의 온도가 더울 확률은 몇일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몇 번? 수천 번 나가서. 마찬가지 내가 농구장에 가서 슛을 쐈어요. 한 번 쐈는데 들어갔어. 내 슛 성공률 100%인 거야? 아니죠. 한 번 갖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 한 수백 번 쐈는데 그 중에 한 10번에 한 번꼴로 들어가더라 하면 성공률이 10%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분야가 스포츠예요.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것들. 야구, 농구, 그리고 또 뭐 있더라? 뭐 2가지 정도 되죠, 거의. 축구에서는 확률 거의 안 쓰잖아. 뭐 슛 성공률 막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죠.
농구 같은 건 얘기 많이 하니까 3점슛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이런 거. 야구도 많이 얘기하죠. 타율, 방어율 이런 것들. 주루 성공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스포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하고, 밑에 있는 내용 여기 하나 더 보실게요. 자, 전사건이 S, 공사건은 공집합. 전사건 S 이거 뭐야? 전체다. 공사건은 원소가 없다. 공집합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은요, PA는요 항상 0과 1 사이에 있을 겁니다. 0이 온다는 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1이 온다는 얘기는 항상 일어난다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표현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실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 판별식이 어떻게 나온다? 0보다 크다. 됐죠? 자,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엮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같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다음 이 식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요, B제곱 빼기 4AC 해서 4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4B를 넘기면요, 얘네 갖고 본 거야. A제곱이 4B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보세요. B가 1이라면 4가 되죠? 됐죠? 4가 되죠? A에 올 수 있는 누굴까요? 6, 5, 4, 3. 됐죠? 3이 오면 제곱한 값이 더 큰 거 맞잖아. 3제곱은 4보다 크다 맞죠? 4도 마찬가지, 5, 6도 마찬가지. 2가 오면 4는 4보다 크다. 아니죠. 같은 거죠. 그래서 2는 못 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순서상 몇 개 있다? 4가지 있다. A가 6, B가 1, A가 5, B가 1, A가 4, B가 1, A가 3, B가 1 이렇게 4가지. 또 마찬가지 B가 2라면 8이 되는 거죠? A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6, 5, 4, 3. 3 제곱하면 9니까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자, 여기서 선생님 이거를 다 하나씩 이렇게 셉니까? 맞아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경우의 수 공부하면서 가장 처음 했던 내용. 하나씩 다 셉니다.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보려고 공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다 세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 자, B가 만약에 3이라면 3 대입하면 12죠? 제곱해서 12보다 큰 애 6, 5, 4. 몇 가지? 3가지. 자, B가 만약에 1이래. 4라면 4, 4, 16이네요. 그럼 6, 5. 2가지. B가 5라면 5, 4, 20이죠? 제곱해서 20보다 큰 애 6이랑 5. 2가지. 자, B가 6이라면 6, 4, 24. 제곱해서 24보다 큰 애 누구 있어? 6이랑 5 있죠? 2가지 있네요. 그럼 전체 몇 가지 나올까? 8개, 10개, 15개, 17개. 됐죠? 그럼 17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17가지가 나와. 언제? A와 B에 각각 대입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주사위는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주사위 눈의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가지 있을까요? 36가지 있겠죠. 왜? 앞에 올 수 있는 거 1부터 6까지 6개. 뒤에 올 수 있는 거 1부터 6까지 6개. 몇 개? 36개.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거기에서 A와 B에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항상 왼쪽이 크게 만들어주는 경우 17가지. 전체 36분의 17. 2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 자, 기본 문제 얘기했지만 조금 어려웠어요. 근각요소의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시면요. 2번으로 갑니다.
부분집합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 부분집합이 소수로만 이루어질 확률입니다. 자,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 원소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럼 내가 원소가 몇 개냐면 5개가 있어. 얘네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게. 됐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 개수 몇 개? 2의 5제곱개. 집합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원소가 5개인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셌냐면 이렇게 셌다. 1이 오거나 말거나 2개, 2도 오거나 말거나 2개, 3도 오거나 말거나 2개, 4도 오거나 말거나 2개, 5도 오거나 말거나 2개. 이렇게 해서 2의 5제곱개. 이게 전체 만들 수 있는 개수. 그 중에 소수로만 이루어질 확률, 그럼 소수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볼게. 소수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보세요. 2, 3, 5.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세 개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 세제곱 되죠. 왜? 2가 오거나 말거나 3도 오거나 말거나 5 오거나 말거나 2하고 4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소수가 아니니까요. 됐죠?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게? 2도 안 오고 3도 안 오고 5도 안 오는 경우, 다시 말해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 그거는 소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지. 해서 하나를 빼줍니다. 이 빼는 애는 뭘 의미해? 공집합인 경우죠. 자, 2,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요, 전체 이렇게 나올 거야. 2가 혼자, 3이 혼자, 5가 혼자. 2, 3 2개, 2, 5 2개, 3, 5 2개, 아니면 2, 3, 5 3개가 오는 경우. 여기서 공집합이 오는 경우를 빼자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전체 몇 개다? 7개가 되겠다. 2의 5제곱 32분의 8 빼기 1이죠. 7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됐죠? 부분집합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집합이 소수로만 이루어질 확률. 전체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분의 소수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확률이라는 거. 쉽죠? 자,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확률에 관련된 내용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내용들이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 옛날 기억도 떠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표현이 어렵죠? 3번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 3, 6, 9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 만들겠다 이런 거야. 3, 3, 3 이런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복 허락했으니까요. 그죠? 아니면 6, 3, 3 이런 거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9, 6, 3 이렇게 만들어도 관계없어. 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쭉 있겠죠. 여기서는 크게 계산 안 할 겁니다. 왜 그러게? 자,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차피 3의 배수들로 구성되어 있지. 이걸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는 전부 다 3의 배수잖아. 됐어? 모두 3의 배수죠? 1이 됩니다. 전사건이 되는 거죠. 굳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3, 6, 9 자체가 3의 배수야. 얘네로 만드는 모든 수도 다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표현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확률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 구하시고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되는 값 구하시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자, 경우의 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돼요. 1번 문제 갑니다. 자,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아있는데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되는 확률이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찾을게. 전체는 뭐야? 6명이 일렬로 앉는다. 이게 전체죠. 6명이 일렬로 앉는다. 경우의 수 몇 개? 6팩토리알. 됐죠?
6명을 순서대로 배열한다의 경우의 수. 이게 전체가 되고요.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찾으냐? A, B 묶어. 우리 경우의 수 문제 풀었을 거랑 똑같이 풀어. 묶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5명이야. 5명을 일렬로 배열시켜. 근데 A, B 둘이 위치 바꿔도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분자에 쓴 게 바로 뭐야?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되는 경우의 수. 분모에 쓴 건 뭐예요? 전체 6명 그냥 배열해서 앉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문제에 도입한 답이 되는 거죠. 자, 5팩토리얼과 6팩토리얼 약분 가능합니다. 이거 5, 4, 3, 2, 1, 6, 5, 4, 3, 2, 1 곱한 거죠. 그럼 분모에 뭐 남어? 6만 남고요. 분자는 2만 남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마지막 3분의 1까지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찾는 방법. 쉽죠? 자, 그 다음 정리 다 되면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집합에서 임의로 6개의 다른 수를 뽑을 때, 자, 1부터 10까지 있는 숫자가 있는데, 집합이 있는데 임의로 6개의 서로 다른 수를 뽑을 겁니다. 6개를 뽑는다라는 표현, 순서 상관이 없죠. 그죠? 순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일 확률.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일 확률이라고 또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10개 중에 6개를 뽑을게. 됐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6개를 뽑는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3하고 3보다 작은 수 1, 2. 요 두 개 중에 하나 뽑고요. 그죠? 이 두 개 중에 하나 뽑고 3을 뽑고 그 다음 3보다 큰 애 4부터 10까지 있죠. 숫자 몇 개예요? 4부터 10까지 숫자가 몇 개 있는겨? 4, 5, 6, 7, 8, 9, 10 7개 있네요. 그죠? 7개 중에 몇 개? 한 개를 뽑겠다라는 거지. 3보다 큰 애 하나 뽑고 작은 애 하나 뽑아. 그러면 무조건 3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2C1 곱하기 7C1 되겠네요. 됐지?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면 10, 9, 8, 7분의 4, 3, 2, 1 이렇게 맞나요? 네, 이렇게요. 됐죠? 원래는 이거 6, 5도 써야 돼. 6개니까. 그리고 여기도 6, 5 써야 되는데 약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얘를 보고서 빨리 보는 법 10C 4랑 같다 해서 바꾼 거예요. 자, 요거 분의 2 곱하기 7 되는 거죠. 2C1, 2, 7C1도 7 해서 약분 해주시면 7, 3, 21, 210분의 7이 1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약분되죠? 또 7로 약분하면 30분의 2, 2로 약분하면 1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답이 안 보이지? 아, 6개 뽑는 거구나. 아, 미안. 2개밖에 안 뽑았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여기 2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는 하나, 둘. 그럼 몇 개 뽑아야 돼? 4개를 뽑아야 되는구나. 아, 미안해요. 3보다 작은 애 1하고 이 둘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 3보다 큰 애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74인데 이거 정리 잘못했네요. 자, 여기 좀 다시 쓰도록 할게요. 전체 6개를 뽑으니까 이 부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가 틀렸죠? 7C4니까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2 곱하기 7C4니까 이거를 7C3으로 바꿔서 쓸게요. 3, 2, 1분의 7, 6, 5 이렇게 약분 됐죠? 10, 70 분자 70이고요. 여기는 약분하고 약분해서 3, 210 되겠죠. 네,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번이요. 이렇게. 자, 문제 볼 때 정확하게 보시고요. 헷갈렸네. 몇 개를 뽑는지, 그래서 3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되려면 어떤 경우로 뽑아야 되는지 그 경우의 수만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안 어렵죠?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썼던 방법들, 요것들만 계속 갖고 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보시면 대표 2명, 부대표 3명, 부원 4명인 모임에서 대표 2명이 각자 7명과 모두 악수를 하였고 부대표 3명은 각자 나머지 4명의 부원과 모두 악수를 하였다. 이 모임 9명 중 임의로 3명을 선택을 했을 때 3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일 확률을 구합시다. 자, 대표가 있고요. 부대표가 있고요. 부원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는요, 나머지 7명이랑 전부 다 악수를 했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 놓을게. 그 다음 부대표 3명은 나머지 부원, 얘네들끼리도 서로 악수를 한 겁니다. 자, 이때 문제죠. 3명을 선택했는데 3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일 확률. 모두 악수를 나눈 사람일 확률. 자, 문제. 대표, 부대표 서로 악수했고요. 부대표하고 부원 서로 악수했고 대표랑 부원도 악수를 서로 했습니다. 그럼 누구랑 누구 악수를 안 한 걸까? 누구랑 누가 악수를 안 했다고 보면 될까요? 자, 요거를요. 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거를 조금 생각을 다시 해서 이 대표를 이쪽에다가 쓸게. 잘 봐. 부대표, 부원, 대표 있어. 자, 대표랑 부대표랑 부원끼리 악수했고요. 부대표하고 부원도 악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서로 악수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보일 땐 없어 보이지? 근데 있어요. 누가 있냐? 대표끼리는 서로 악수를 안 했어. 부대표끼리도 서로 악수를 안 했어요. 부원끼리도 서로 약속을 안 했죠. 자, 9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건데 3명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일 확률. 그 얘기는 9명, 전체 9명 중에 3명을 뽑을 겁니다. 순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9명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떻게 뽑을 거냐? 대표 2명 중에 1명, 부대표 3명 중에 1명, 부원 4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왜? 대표와 대표끼리는 서로 악수를 안 했고 부대표, 부대표끼리 서로 악수를 안 했단 말이야. 서로 같은 그룹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3명을 뽑았는데 모두 다 악수한 관계이고 싶다. 이 얘기는 각 그룹마다 1명씩을 뽑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문제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정확하게 읽고 요 얘기가 되겠죠. 자, 끝났어. 이게 다예요. 그러면 9C3 9, 8, 7을 3, 2, 1로 나눈 거 분해 2, 3, 4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요. 자, 3 약분, 2도 약분. 됐죠? 7, 3, 21, 84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4네요. 자, 4 약분되죠? 21, 3 약분되죠? 7, 결론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계산하는 거 마지막에 뭐 분모 분자 약분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악수하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 보시면요. 4번 문제. 자, 원주를 6등분하는 6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림 조금 잘렸어.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점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세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든다. 이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자,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점이 6개 있지. 그럼 6개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삼각형이야. 이게 전체 경우라고. 앞에 보세요. 직각이 되는 경우. 잘 봐. 이거지. 여기를 지나. 여기를 지나. 잘 봐.
요렇게 됐을 때 하나, 요렇게 됐을 때 하나. 직각삼각형이죠? 이거 중3 때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로 얘기했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중심각이 180도야, 원주각은 절반 90도야. 이렇게. 자, 여기를 지났을 때 왼쪽에서 2개 만들죠? 또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2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를 지났을 때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4개. 요렇게 둘을 지나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도 4개. 요렇게 지나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도 4개. 전체 몇 개? 12개가 있겠네요. 요렇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6C3, 6, 5, 4를 3, 2, 1로 나누죠. 분의 12가 되겠네요. 4 약분되네요. 3으로. 결론 5분의 3만 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 얘 갖고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직각삼각형의 외심 위치 빗변의 한 가운데에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하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4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원주를 같은 문제잖아. 자, 5번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풍선을 파는 가게에서 임의로 10개의 풍선을 고를 때 파란, 빨강, 노란색 풍선이 적어도 1개씩 포함될 확률. 적어도 1개씩 포함될 확률입니다. 자, 풍선의 종류가 빨간, 파란, 노란 3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가지만 있는 게 맞죠? 근데 개수는 풍선 가게니까 빨간 거만 3개 사도 되잖아. 빨간 거만 10개 사도 되잖아. 파란 거만 10개 사도 돼. 왜? 가게 갔으니까 빨간 거 10개 주세요 해도 관계없는 거죠. 여기서는 뭐 중복을 허락하네 안 하네,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가게를 갔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 것도 있대. 내가 10개 살 거래. 노란 거만 10개 사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몇 가지 경우 3가지 다른 종류의 물건, 풍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개 사겠다? 3개를 사겠다. 10개를 사겠다.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사겠다. 순서 바뀌어도 어차피 사고 나면 같은 경우죠. 장바구니 안에서 섞이니까. 됐죠? 중복 조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3개의 서로 다른 풍선 중에 몇 개를 사겠다? 10개를 사겠다. 해서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식을 쓰는 것들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조금 복잡하지만 문제에서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내용들이 나올 때 공식으로 바로 쓰는 겁니다. 자, 12C 10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12C 2와 같은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체는요 12, 11을 2로 나눈 값 66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됐죠? 전체 경우의 수 66개. 그 중에 빨강, 파랑, 노랑 풍선이 적어도 1개씩 포함될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지. 자,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는 확률은 그럼 빨간 것도 하나, 파란 것도 하나, 노란 것도 하나, 적어도 하나씩은 사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해당되는 경우에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 하나씩 사놔. 장바구니 하나씩 넣어놔. 그럼 이제 몇 개 더 사면 돼? 10개를 사야 되는데 빨간 것도 하나, 파란 것도 하나, 노란 것도 하나 넣어놨죠? 그럼 몇 개만 더 산다? 7개만 더 사면 되지. 서로 다른 3개 종류의 풍선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더 사면 돼? 7개만 더 사면 돼. 그럼 그 7개는 빨간 거만 다 사도 되죠. 파란 거만 다 사도 되지. 중복 조합이네요. 3종류의 풍선 중에 몇 개를 더 사면 된다? 7개만 더 사면 된다. 3H7, 9C7, 9C2와 같은 경우죠. 자, 9C2는요 98을 2로 나눠서 7, 4, 28, 28가지 되겠죠. 결론 66분의 28 되겠습니다. 됐죠?
뭐로 나눌 수 있어요? 3으로 나누나요? 22분 3 안 못 나누는데? 2로 나누나요? 33분의 14 이렇게요? 뭐 이런 건가? 98 73 21 74 28 맞나? 98 94 28이 아니지 94 36이지? 아유 9단 틀렸네. 94 36이죠? 어우 미쳤나보다. 계속 요즘 9단이 계속 틀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94 36 6으로 나누면요 11분의 6 되겠죠. 이렇게 2번. 네 미안합니다. 9단이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으니까 조금 봐주시고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덧셈 정리. 뭐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아니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적어도 하나라는 개념을 썼으니까 A만 일어나는 경우, B만 일어나는 경우, 아니면 둘 다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해?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합집합으로 표현했으면 이거를 찢어 쓸 수 있죠. 어떻게? A와 B를 더한 다음 교집합되는 부분을 빼서 합집합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전체 원소분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PA 모름이의 전체 원소분의 A 원소, PB 전체 원소분의 B 원소, PA 교집합 B는요 전체 원소분의 AB 교집합 원소 되겠죠. 그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A와 B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 개수, B집합 원소의 개수, 여기에서 A와 B 교집합 원소 개수 빼면 나와. 여기를 다 뭐로 나눠준 거냐? 전체 집합의 원소로 나눠준 거죠. 원소의 개수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요. 그럼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 집합 원소 개수로 나눴다. 뭘 의미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전체 원소로 나눴다.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끝. 합집합에 있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배반 사건일 때. 배반 사건이 뭐였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때. 다시 말하면 둘의 교집합이 없을 때.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구하세요 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둘이 더해서 그냥 끝나는 거겠죠? 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뺄 값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덧셈 정리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 더하기로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조금 어렵게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 좀 볼게요. 자, PA는 뭘 의미하냐? A가 일어날 확률. 자, PB는요, B가 일어날 확률. PA 교집합 B는요, A 또는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이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죠.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빼주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겠습니다. 끝났죠. 자, 3분의 2 빼기 5분의 3 더하기죠. 5분의 3 빼기 2분의 1 되겠네요. 자, 다음 계산해 주시면 그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답은 2번.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요. 됐죠? 이런 문제들 연산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거 찾아주는 거 어렵진 않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0에서 1에서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 20개가 있는데
임의로 한 개의 공을 뽑았을 때 공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다라는 얘기는 집합으로 그냥 바로 표현해 볼게. 자, 1에서 20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6개.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더하면 몇 개야? 10개야. 전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둘이 더한 값 10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있어 여기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네. 누구? 3과 5의 공배수. 15가 있죠. 15는 여기서도 한번 셌고 요 뒤에서도 한번 셌지.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돼?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몇 나온다? 20분의 9.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뭐 한 거야? 합집합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이 문제를 풀었잖아. 경우의 수 이용해서. 이거를 확률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해서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법은 3의 배수를 뽑을 확률 더하기 5의 배수를 뽑을 확률에서 빼자. 3과 5의 공배수 15의 배수를 뽑는 확률을 빼자. 이게 문제에서 요구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이걸 이용한 게 집합으로 바꾼 내용들. 됐죠? 전체 집합 원소 20개. 그럼 전체 20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요거 정리해 주자가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요런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빠르니 혹시? 졸립지? 안 졸립지? 그거 안 졸리네. 자다 왔나 보네. 춥진 않아? 에어컨 틀었어요. 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있는 주머니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일 공의 확률. 잘 보세요. 2개의 공을 꺼낼 겁니다. 꺼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안에 공이 몇 개 있어 지금? 5개 있잖아.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죠.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근데 하필이면 2개가 모두 같은 색이고 싶어. 자, 그럼 봐봐.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흰 공 2개 뽑는 경우. 두 번째, 검은 공 2개 뽑는 경우. 됐죠? 자, 흰 공을 2개 뽑을 확률.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흰 것 2개 중에 2개를 뽑는다. 됐죠? 이게 흰 공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그 다음 검은 공 2개를 뽑는다.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거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이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몇이냐? 5, 4를 2로 나누죠. 10분의 2가 2C2,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요. 5C2,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둘이 뭐 할까? 더하죠? 왜요? 흰 공만 뽑을 때 하고 검은 공만 뽑을 때 하고. 이건 뭘 의미해? 흰 공 또는 검은 공을 뽑을 때를 의미하는 거네. 됐지? 하나 더. 흰 공 2개를 뽑으면서 검은 공 2개를 뽑는 경우도 있어? 없죠? 해서 이 둘은 무슨 사건? 배반 사건.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그냥 더해서 쓰면 되겠네요.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런 문제들.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들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1 빼기 반대. 1 빼기 반대되는 사건.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문제 계속 보시면요. 여사건 특별하게 할 얘기 없으니까. 자,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45,000 이하일 확률을 구합시다. 45,000 이하일 확률. 그럼 우린 누구 구하자?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45,000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여사건으로 풀면 45,000 이하니까 초과.
초과되는 경우의 수.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보세요. 45,000 이상이니까 앞에 4, 5하고 뒤에 딱 2개죠. 자, 누가 오면 돼요? 4, 5, 5는 썼어?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3 곱하기 6가지. 됐죠? 자, 4, 5, 그 다음 더 큰 숫자 만들 수 있는 거 뭐야? 5로 시작할 때밖에 없지. 5로 시작할 때 오는 모든 숫자는 전부 다 45,000보다 크죠? 왜? 5,000이니까. 45,000, 4,500, 미안. 4,500. 그럼 5로 시작했을 때 5,000이니까 4,500보다 크겠죠? 자, 맨 앞을 5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 몇 개 있을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있겠죠. 24가지. 그럼 전체 몇 가지예요? 30가지네요. 됐지? 자, 어떻게 볼 거냐? 5개의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 5, 4, 3, 2가 되죠? 뭐야? 5P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4개 만드니까 이게 전체죠.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 5P 4, 5, 4, 3, 2 여기까지 120까지 됐어요? 120까지. 그럼 전체 120분의 30 이게 뭘 의미해? 4,500 초과되는 확률이 되는 거죠. 전체 확률 몇이야? 1에서 얘를 빼주면 그게 뭐다? 4,500 이하가 될 확률이겠네요. 그래서 약분해서 빼줍니다. 몇 나온다? 4분의 3 됐죠? 이게 답이네요. 여사건 이용해서 풀기. 그럼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있죠. 4,500 이하니까 4,300으로 시작했을 때 4,200일 때 4,100일 때 이렇게 하고 3,000으로 시작했을 때 2,000으로 시작했을 때 1,000으로 시작했을 때 이거를 다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나오는 과정이 간단할까를 생각해서 여사건으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여사건으로 푸는 이유는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계산하기 쉬운 문제. 그랬을 때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여사건을 쓰는 이유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왜? 4,500 이하를 다 풀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1,000으로 시작했을 때, 2,000 시작했을 때, 3,000 시작했을 때, 4,100으로 시작했을 때, 4,200으로 시작했을 때. 그죠? 이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여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 하나, 2가지만 봤죠? 이쪽이 조금 더 쉽겠지? 해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푸는 문제.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없구나. 다음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인데요. 우리는 뭐만 얘기할 거냐면 조건부 확률이 무슨 뜻인가 만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조건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특강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것들은요. 각 경우의 수들을 나눌 때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의문.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를 풀어나가요. 생각을 좀 깊게 하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수2에서도 함수라든가 뭐 수열이라든가 지수로그라든가 집합명제 이런 것들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배울 것도 있는데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서 안 되는 경우 혹은 문제에서 요구했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 중에 복잡한 경우들을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점이 문제를 읽었을 때 해석 능력이 좀 빨라져요. 한번 쓱 읽고서 이 뜻이구나 라고 좀 빨리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라든가 조금 어려운 문제, 활용 문제들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과 그렇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거지것대로 풀었던 분들의 차이점 확실히 달라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보시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까지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률 쪽을 조금 더 많이 보도록 한 거였고요. 특강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야. 솔직히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냥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중심으로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문제 중에서 예제 문제 말고 그 뒤에 확인학습 같은 경우는 예제 문제 거의 쌍둥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만 조금 다르고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푸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예제 문제를 풀었다면 확인 문제들도 풀어볼 수 있을 거고, 뒤에 답지 있으니까 문제 푼 다음에 꼭 답 확인해서 채점해 보시고, 틀렸던 것도 다시 좀 문제 풀어 보시고요. 문제를 풀었는데 나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갖고 와서 질문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더 정확한 풀이법, 해설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요구하면 드릴게요. 꼭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과를 가든 문과를 가든 여기 있는 부분은 무조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행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는 시점이 2학년 2학기 아니면 3학년 1학기인데, 그때쯤 가서 얘를 부랴부랴 보기 시작하면 밀리는 내용이 좀 많을 거야. 이과 같은 경우는 기백이라든가 미적분 2를 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 학습량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빼주시고, 이과 가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문과 가시는 분들은 확률 통계를 몇 번씩 이렇게 한두 번씩 미리미리 봐두시면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문과는 수투, 미적분 1, 확률 통계 이렇게 3개에서 수능이 나오고, 거기 있는 3개 단원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수능형 문제도 출제를 하도록 할 겁니다. 특히 3학년 됐을 때, 2학년 말부터. 그래서 미리미리 계속 공부하면서 개념 잡아놓고, 개념 잡아놓은 걸 근거로 해서 어려운 문제, 활용 문제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조건부 확률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 자,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이게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한 반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 중에 안경을 쓴 사람, 안경을 안 쓴 사람, 여학생 중에서도 안경을 쓴 사람,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경 쓴 남학생이 5명, 안 쓴 애가 3명, 여학생 안 낀 학생이 2명, 안 쓴 학생이 5명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이랬을 때 문제도 질문을 할 거야. 어떻게 질문하냐면, 자, 이 질문이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반에서 한 명의 학생을 뽑았을 때, 뽑았다. 자, 반에서 한 명의 학생을 뽑았다.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렇게 질문 스타일이 이거예요. 뭐를 했는데 이거일 확률. 뽑았어. 근데 남학생을 뽑았는데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 요렇게 뭐 했는데 이렇게 될 확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얘기해. 아니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안경 쓴 학생을 뽑았는데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요. 뭘 했는데 뭐가 될 확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조건부에서 물어보는 질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 자,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누구야? 남학생이야. 근데 안경을 쓰고 있어. 그럼 얘는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남학생을 뽑았는데 그 중에 안경을 끼고 있네요. 그럼 확률은 몇일까요? 8분의 5가 됩니다. 자, 어떻게 보는 거냐? 남학생을 뽑았는데 남학생이 바로 전체가 되는 거예요. 남학생을 전체로 보고 남학생 중에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니? 5명입니다. 전체 8분의 5. 그래서 8분의 5를 답이라고 얘기해요. 전체 반에 있는 인원은 10명이에요. 그지? 10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10명이고 남자인데 안경 낀 애가 5명, 10분의 5. 답은 10분의 5요? 아, 20명이죠? 미안. 20명? 아닌데? 15명이죠? 아, 왜 이래. 15명, 미안합니다. 전체 15명이야. 그 중에 안경 낀 남학생은 몇 명? 5명. 그럼 안경 낀 남학생을 뽑는다 확률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그지? 조건부에서 요구하는 표현은 이게 아니야. 뭐냐면 남학생을 뽑았어. 근데 안경을 꼈어. 이겁니다. 남학생을 뽑았어가 먼저 있다고. 그럼 남학생이 뭐가 돼? 전체가 되는 거야. 언제만 보기로 해? 남학생을 뽑았을 때만 보자. 해서 남학생을 뽑은 게 전체가 되고요. 그 중에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끼네. 몇 명? 5명. 그래서 8분의 5.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조건부에서의 표현. 남학생인데 그 중에 안경을 끼는 애가 몇 명이냐. 요거고요. 15분의 5. 다시 말해서 3분의 1로 말할 때는 언제냐? 한 명을 뽑는데 그게 안경 낀 남학생일 때가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안경 낀 남학생을 뽑을 확률. 남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끼고 있을 확률. 다릅니다. 됐어요? 말이 달라. 그래서 조건부로 말하는 건 뭘 했는데 뭐가 되어 있을 확률. 이렇게.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확률. 남학생을 뽑아 놓은 것까지 생각을 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문장 중에는 과거형 표현이 있어요. 남학생을 선택을 했어. 근데 그게 안경을 낀 애네. 이런 식으로 과거형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푸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요. 페이지 정리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얘를 이용해서 조건부를 푸는 방법들 얘기해 드리면서 독립, 종속 얘기까지 하면 특강 수업이 끝나게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이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